어쨌든 간만에 보니까 반갑습니다. 이거 이제 질문 들어가기 전에 내가 지금 한 달 동안 친문 지지자들한테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공장장께서. 친문 지지자요? 예. 왜냐하면은 2010년에 김부선 씨의 그 변호사 출신 성남 가짜 총각 문제를 최초로 이슈화시킨 분이 우리 공장장이라는 걸 국민들이 잘 몰라요. 최초로 이슈화시킨 게 아니고 인터뷰를 했었죠. 인터뷰를 했었죠. 그리고 그때는 상대가 특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저도 내용을 읽어보니까 김부선 씨가 실명을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명을 우리 공장장이 당시에 들었고 그 실명이 이재명인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 말씀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안 그러면 못 갑니다. 나오시면 그 얘기 할 줄 알았어요. 당시. 준비하고 계셨구나. 인터뷰에 들었던 이야기는 인터뷰에 다 들어가 있고요. 예, 우선. 실명을 못 들었어요, 그때? 그 전후 사정은, 인터뷰에 써 있는 그대로입니다. 뺀 게 없다? 네, 실명을 못 들었다는 거네요. 그대로고, 물론 한참 지나서 또 그. 아니, 그 내용을 보면 김부선이가 실명을 이야기했다고 본인이 적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 인터뷰에 다 들어있어요. 실명이 들어있다고요? 제가 들어서 할 수 있는 말은 거기 다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럼 실명은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못했다? 당시 쓸 수 있는 만큼 쓴 거고요. 예, 그게 이제 김우선 씨 요구이기도 했고. 그리고 한참 지나서 이재명 지사 쪽 주장도 알게 됐죠. 예. 그러면, 양쪽의 주장을 다 듣고 난 이후에 제 판단은 뭐예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제3자로서 뭐 현장을 목격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제 판단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시점과 자리에서 알아서 제가. 공개하겠다. 알아서 그런데 방금 실명을 공개하셨네요. 이재명 지사한테 확인했다는 거는 그때 김부선 씨가 이재명 씨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재명 지사 입장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이재명 시장이 계속 거론됐죠. 몇 년 후에는. 네. 그러니까 김부선 씨한테 이재명 씨 이름 듣고 확인한 게 아니라 거론됐기 때문에 확인했다. 이 그때 말씀인가요? 당시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왜 이걸 요렇게까지밖에 말 안 하냐면 이 법적 공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제가 아마도 그런 자리에 가서 발언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죠. 법원 출두도 준비하시고 계시네요. 아니, 필요하다면 그럴 수 있는 일이죠. 예. 그러니까 적절할 때 적절한 시점과 자리에서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 결정을 대신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충분히 지금 고려하고 계시네요. 뭐 이 정도면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뭐 그때 상황은 어땠고 그 이후의 상황은 어땠고 그 제 판단은 뭔지 말을 해야 하는 상황과 자리에서 시점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장장의 준비된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물어보길 잘했네요. 아니요. 딱 준비가 돼 있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제가 궁금한 건 바른미래당이 이번 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 선거에 김영환 후보가 본인 선거 운동을 안 하고 남경필 후보의 선거 운동을 대신해 주는 걸로 선거 기간을 다 보낸 게 아니냐. 그러니까 선거 운동을 왜 그렇게 했냐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저는 거꾸로. 김영환 후보의 선거 전략은 뭐였냐면요. 네. 재선거를 준비하자는 거였어요. 어차피 이번 선거는 못 이기는 선거라는 거 다 알고 있었잖아요. 합리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여론조사에서 끝났고 다 실제로 당 보고 찍었다는 게 드러났고 때문에 당선의 목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관심은 당선이 목적이죠. 결국 경기도지사 되면 되잖아요. 본인 당선의 목적인데 어떻게 선거운동을 그렇게 합니까? 재선거를 준비하는 게 김영환 후보 입장에서는 훨씬 효과적인 선거운동이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고소고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우리 공장장께서도 증인 출두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있고.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필요로 한다든가 사법기관에서 필요로 한다면 그거는 뭐 계속 함께 거론되는 저나 조진희 기자도 그런 자리에서 필요한 시점 자리에서 필요한 말을 할 준비는 되어 있어요. 예. 근데 그거를 내가 궁금하니 지금 얘기해달라고 요구는 혹은 제 결정을 대신해 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저도
어쨌든 이 정도 답변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친문 지지자들의 아주 큰 성과라고 생각할 것 그게 같습니다. 왜 친문 지지자의 성과입니까? 이번에 모르시는구나. 이번에 우리가 국공합장했어요. 국공합작. 네. 친문과 바른미래의 반명합작을 이번에 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선거운동은 스스로 당선되고 싶어하는 선거운동은 아니었어요. 예. 이번에는 굉장히 이상한 선거운동이었습니다. 김영환 후보의 선거운동. 예.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이 평가해 줄 거라고 봅니다. 결국 받은 득표율이 4.8%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4년간 유지한다면 우리가 선거 전략을 잘못 짰고 중간에 끝난다면 우리가 잘 짠 그러면 거죠. 김영환 후보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 우리 기회가 한번 생기죠. 희망이 있죠. 굉장히 이상한 선거운동이었다. 그건 김영환 후보가 받은 득표율로 입증되는 선거운동이었다고 그래도 김영환 후보는 지난 선거 기간 동안 가장 유명한 우리 당의 후보였다는 것만으로도 김영환 후보는 성과가 있었죠. 그래서 득표를 했냐 이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선거운동의 목적은 본인 득표, 본인이 당선되는 거지. 자, 이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요. 예, 그 정도 하시죠. 그래서 그 이후에 바른미래당, 이 얘기는 이제 좀 지난 얘기인데 좀 만난 게 예. 처음이니까 선거운동 이후에. 바른미래당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풀어지고 있습니까? 이 상황이. 그 바른미래당은 뭐 안철수, 유승민 대표, 이선 후퇴. 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 살아남은 사람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악착같이 한번 살아보려고 지금 다시 화학적 결속을 다지는 중이죠. 오히려 두 대표적인 주자가 빠지면서 다른 분들의 발언이나 운신의 폭은 넓어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문제는 존재감인데요. 그러니까요. 예. 운신의 폭은 넓어졌는데 아무도 주목을 안 한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게 문제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태가 당대표 나가는 겁니다. 존재감, 뭐 당대표를 포함해서. 네. 근데 이제 당대표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누가 결정합니까? 유승민, 안철수 전 대표들 만나서. 윤허를 받으라고요? 같이 가자. 같이 가자는 게 무슨 의미죠? 적극적으로 같이 도와달라. 본인이 당대표 우리 당의 그 개조, 혁신, 그리고 우리 당 중심의 야권 재편을 위해서 같이 움직이자. 전당대회가 언제죠? 지금 예정은 8월 19일입니다. 꽤 남았네요. 좀 남았습니다. 예. 그러면 당대표 출마 의사를 가지신 분이 몇 분이나 되죠? 지금 다들 고민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저도 조금 더 주변 의견을 좀 듣고 주변 의견 혼자 뛰어나가는 하태가 아니라 함께 나가는 하태. 현재까지 주변 의견은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은 제가 좀 역할을 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야당을 아니 본인이 물어보는데 그러면은 본인한테 나쁜 소리 합니까? 뭐 어쨌든 뭐 침묵하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색깔이 있다. 하태는 나만의 색깔이 있다. 이 색깔로 한번 승부를 해보자. 뭐 이런 의견들이 지금 많은데요. 본인이 생각하시는 라이벌은 누굽니까 그러면? 어느 분 정도? 제가 생각하는 라이벌은 뭐 제 자신이죠. 왜냐면 이게 참 어려운 게. 그거는 세계 1위가 하는 말입니다. 이게 어려운 게, 이게 또 너무 튀면 안 되고, 또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최고위원 할 때랑 대표를 해야겠다 결심할 때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바른미래당이 역설적으로 평화로워진 면은 있는데, 이제 평화로워진 만큼, 그리고 또 두 대표 주자가 일선에서 물러난 만큼 주목도가 떨어져서 이제부터 시끄러질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태경 최고위원이 당대표 출마해서 극복해보겠다 이런 보관인 거죠 지금? 예, 존재감을 극대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주목받는 바른미래당. 그러면 만약에 당대표가 됐으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바른미래당에? 저는 딱 두 가지 할 겁니다. 이 보수 혁명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하죠? 보수가 심판받은 이유가 네. 제가 이건 여러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지난번 탄핵은 보수의 반민주성이 탄핵받은 겁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보수의 반평화성이 탄핵받은 겁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데 그거 역행했다? 그렇죠. 그래서 평화적 보수를 만들고 민주적 보수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한 30년 뒤에 우리 역사를 다시 보면요. 이 시점이 시대가 교체되는 시점이에요. 대전환기죠 사실은. 그죠. 네. 엄청난 전환기인데 이 전환기의 의미를 아직 야당 보수 진영에서 그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역사가 보입니다. 앞으로 30년 뒤가. 그래서 제가 보는 그 길로
한눈 안 팔고. 갑자기 김일성 가면이 왜 생각나죠? 그걸 보실 수 있는 분이. 그 과도기에 있었던 일이고. 네. 아직 근데 경계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물론 있죠. 북한이 예. 불량 국가 과거의 잔재를 100% 벗어난 게 아니에요. 그런 점은 또 지적할 건 할 겁니다. 예. 하지만 큰 방향이 예. 그리 가기 때문에. 역사의 물꼬가 틀어졌다. 그렇게 보시는 시대의 거죠. 방향을 바꾸는 보수가 된다. 그런 보수를 만들어야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고 다음 총선 때 어느 정도 당내 성적이 유승민 나온다. 대표 전 대표부터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예. 내가 이제 안철수 전 대표, 유승민 전 대표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나는 그런 방향으로 보수 개혁을 하려고 하니 나를 좀 지지해달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득해서 그분들이 함께 힘을 보태준다면 내가 당대표 나가가지고 한번 당을 바꿔보겠다.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럼 바른미래당은 그런 미래가 그려진다고 치고,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친박 비박,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는 두 큰 세력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저 요즘 자유한국당 때리는 재미도 없고요. 네. 뭐 전망. 홍 대표가 없어서 제가 뭐 때리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 자유한국당 잘 되길 바랍니다. 전망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잘 되길 바라고 그 내부에서 변화의 에너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지금 안에서. 김성태 대표 그리고 함께하는 아마도 김무성 전 대표 그 소위 복당파 해당되는 이분들이 당권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앞으로? 김성태 대표는 제가 쭉 관찰을 해보면 시대의 흐름을 앞서지는 못해도 뒤에서 따라올 정도의 시야는 갖추고 있다고 보입니다. 눈치는 빠른 분입니다. 네. 그래서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 요즘 발언하는 거 보니 조금 눈치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성태형 힘내세요. 그 눈치챈 길이 맞는 길이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지금 말씀하신 큰 틀에서 대전환기에 걸맞는 변신을 좀 하고 바른미래당도 그렇게 되면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어떤 식으로든지 연대하거나 결합할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까?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안 되지만. 자유한국당이 거의 해산 수준까지 가야 된다. 왜냐하면 절반 이상을 청산해야 돼요. 그러려면 적어도 과거에 박근혜 정권 하에서 친박 보수, 반공 보수는 퇴출을 해야 되는데 털어내야 된다는 얘기는 혁신을 하려면 출당시켜야 된다는 겁니까? 거의 그 수준이죠. 출당을 시켜야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분당 수준으로 갈라지고 그리고 지금 이런 변화에 걸맞는 세력이 남는다면 바른미래당과 화학적 결합할 수도 있다. 우리가 시대 정신을 같이 하는 세력이 남아 있으면 같이 해야죠. 근데 출당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그게 어렵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유한국당 내부에 변화의 동력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 체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으로 나눠져 있는 이 체제는 앞으로도 계속 총선까지 진행되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원래 지방선거 이후에는 1대 정계 개편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했는데. 묻지마 야합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대 역행하는 그런 야합은 정당 야합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보수 쪽에서 1대 정계 개편이 일어나기에는 동력이 너무 떨어졌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제 꿈이 우리 바른미래당이 한국당 지지율을 한 더블 스코어로 앞서면 우리 중심으로 그거 언제 됩니까? 흡수 재편된다. 그래도 꿈을 잃고 살 수는 없잖아요. 안철수, 유승민 있을 때도 안 되는데 두 분이 지금 물러섰는데 언제 됩니까? 한국이 독일 이겼습니다. 네. 저는 거기서 바른미래당의 미래를 봤습니다. 그런 비유가 여기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제발 우리 꿈을 포기하라는 말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포기하자는 말은 아닌데요. 그리고 독일을 이기는 한국처럼 우리 지금 정말 미약한 바른미래당이 다시 한번 웅비하는 기적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그런 시대가 물꼬를 틀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인식, 시대적인 전환점이 있다라고 하는 상황인식 하에서 최근에 북한 소식들 혹은 북미 관계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최근의 뉴스들 예를 들어서. 본질이 최근 변화하고 있는 문법을 지금 북한 전문가들 잘 모르고 있어요. 또 본인만 안다고. 그러니까 이건 저만 아는데 네. 자,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교환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체제 보장이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개념이에요. 북한만 체제 보장 요구해요. 그 어느 나라도 비핵화할 때 우크라이나나 남아공이나 체제 보장 요구한 나라는 없어요. 경제 보상. 남아공을 미국이 들어와서 그렇지. 우크라이나도 경제 보상이나 이런 거 했지. 그런 우려가 없었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체제 보장의 의미를 제대로 알면 네. 이 체제 보장의 의미는 정권 보장, 사회주의 보장 이게 아니라 수령의 존엄을 유지시켜 달라는 거예요. 예. 수령의 위대함을 예. 북한 국민들한테 수령 스타일 국기에 하지는 말아 달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석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그게 자발적 비핵화의 첫 번째. 예. 그러니까 합의를 해서 압박받는 비핵화를 하면 수령 스타일이 구겨지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수령이 그래서 자발적 비핵화를 동의하는 거예요. 북한이 스스로 나서서 비핵화했다고 북한은 보여지고 싶어 하고 그렇죠. 실제로도 그렇게 행동하고 수령의 결단으로 예. 수령의 위대한 결단으로 그래서 선제적인 조치를 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북한이. 그래서 북한이 먼저 하는 것이고 예. 그게 트럼프랑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트럼프는 굉장히 약은 사람이고 실리에 강한 사람이에요. 예. 그 말은 수령의 위대함은 다 보여줄게. 예. 대신 비핵화 더 많이 해라. 예. 폭과 깊이를 더 늘려라. 예. 그 이해가 맞아 떨어졌어요. 맞아 떨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서로 의기투합을 한 거고 예. 그래서 싱가포르에 구두 합의든 이면 합의든 그게 100% 있습니다. 예. 있고 트럼프는 솔직히 입이 근질근질해요. 합의한 걸 자기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싶은데. 싶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자꾸 헛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 합의하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말을 제대로 대체적인 못하니까. 상황인식은 뉴스공장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아 그렇죠. 뭐 네. 거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네. 여야가 없고 그 인식을 같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대를 보는 아니, 사람은 아는 보수 거거든요. 야당에서는 하태경 의원 체육은 이런 인식을 가진 분이 없을 거예요. 그다지 없을 없어요. 거예요. 그 점은 예. 제가 인정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노이즈가 많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안 한다, 속인다. 김일성 하면 빼고는. 예. 김일성 가면 맞다니까. 그 나중에 그거 나중에 얘기했죠. 보고. 만약에 나중에 확인. 김정은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최종 해석을 하면 그걸 무조건 받아들이는 걸로. 아, 그건 그래서 동의했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색깔로 오랫동안 염색하는 것으로. 일사 한 입으로 두 말 안 합니다. 예. 그거는 내가 무조건 지킵니다. 그러면 제가 지면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김일성 가면 맞다고 그럴 일은 전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면 저한테 무슨 색깔을 요구하실 김정은 겁니까? 위원장이 당연히 이렇게 답변하죠. 참 우리 할아버지 뭐 닮은 가면이 나와서 미안한데 우리 뭐 단합된 힘으로 잘 이겨내서 평창 올림픽 성공시켰다. 아니죠. 그렇게 되는 다이렉트하게 거죠. 물어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물어보겠죠. 김일성 가면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맞다. 그러면 제가 끝나는 거고. 그 먼저 물어보는 사람이 그 질문 우선권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먼저 물어볼 수도 있어요. 제가 졌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저한테 무슨 색깔 요구할 생각입니까? 색깔 예. 민트색. 아무튼 이 폼페이오 이번에 방북 가는데 네. 뭐 아주 훌륭한 선물 받아가지고 올 겁니다. 파격적인 선물. 그거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린 것이고. 최근에 어떤 진행 과정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거네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김정은이 가난해서 벗어나 보자고 네.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고 그런 조건을 만드는 한에서 최대한 비핵화를 합니다. 그 말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리 핵이 100개 있는데 50개만 폐기하고 50개는 그대로 가지고 있을게. 핵 군축 우린 할게. 이렇게 접근 안 해요. 우리 핵은 50개밖에 없고 50개 다 폐기할게. 이렇게 하지. 물론 숨겨놓은 거 있을 수 있지만 그 손방망이에요. 자랑하지 못하는 핵은 없는 거랑 똑같아요. 맞습니다. 핵은 써서 핵이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협박할 수 있다면 핵이지. 있다고 협박해야 그게 핵인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핵을 숨겨놔도 나중에 공익 제보자가 나와서 여기 숨겨놨으면 다 들통나요. 거기까지 너무 나가신 것 같고. 근데 제가 여기서 갑자기 궁금해지는 건 보수 정당 내에서 하태경 의원처럼 거기도 100명 이상의 의원들이 있는데 하태경 의원님처럼 생각하는 분이 왜 없죠? 그게 그건 좀 신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다 거죠. 많이 배우신 분들인데 그게 아니고 네. 관성이 지속되는 겁니다. 하던 대로 판단한다 그냥. 예, 그러니까 이 반공 보수가 역사에 있어서 지금 70년 집권을 했잖아요. 네. 그죠? 70년 중에 상당 부분. 그 대부분 60년 집권을 했잖아요. 가까이 우리 집권했죠. 사회를 지탱한 반공 보수가 경제 성장까지 만들었어요. 먹혔던 패러다임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착각하는 게 반공 보수가 지금 승리한 거예요. 왜? 북한이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수령 자본주의로 지금 체제 전환 중이거든요. 반공보수가 승리했다는 건. 그러니까 제가 설득할 수 있는 논리인데 그렇게 설득할 수 그렇죠. 하고 싶어 하시나. 그러니까 반공보수가 여태까지 하나만 생각한 거예요. 북한 정권이 망해서 우리가 흡수 통일하는 것만 성공하는 거다. 네. 이 하나의 경로만 생각한 거고 그게 아니라 북한이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자본주의로 전환해서 북한이 박정희 노선을 수용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태경이 옛날 사회주의자에서 자본주의자로 전향한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자를 전향한 거예요. 그럼 반공 보수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진 않지만 따뜻하게 어쨌든 품 안에 안아야지. 보수 지지층을 그렇게 설득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걸 믿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시간이 걸리는 거고 저 같은 사람은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게 우리 보수를 설득을 하고 선지자. 저 사람은 그 길 잃은 양이었는데 선지자라고 하셨습니까? 표현을? 선지자. 네. 그래서 이게 시대를 먼저 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욕을 많이 듣지만 결국 보수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바른미래당의 지지자 혹은 뭐 하태경 의원의 지지자 혹은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지금과 같은 그런 설명을 받아들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못 받아들이죠. 여전히 못 받아들이죠. 못 받아들이는데 제가 최근에 놀란 게 조갑재 선생이라고 계시잖아요. 네. 제가 반공보수 퇴출하자, 청산해야 된다. 네. 왜? 반공보수가 이겼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사라져야 된다. 이런 내용의 어쨌든 국회 발언을 했어요. 네. 조갑재 TV에서 그걸 전면적으로 다 녹화해가지고 안에 자막까지 달아가지고 TV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갑재 TV 엄청나게 항의가 들어가고 있는데 조갑재 선생이 뭐 100% 받아들이지도 않겠지만 이런 주장도 경청할 만하다. 시대 전환이 이루어진 거는 맞고 그 논리가 뭐 지부 진영에서는 동의하지 않는 논리긴 하지만 어쨌든 시대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인식 자체 거기는 그렇죠. 조갑재 씨도 동의하는 바가 있다 이렇게. 그렇죠. 김정은이 박정희가 됐는데 네. 우리 보수가 그 김정은을 포용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제가 하고 있고 실제로 조갑재 선생이 경청하고 있고 보수 내에서 치열한 시대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보수 내에서 치열한 시대 논쟁이 있냐고 제가 여쭤본 건데. 제가 지금 도발하고 있는 거죠. 혼자 하시는 거죠, 사실상. 그렇습니다. 제가 외롭게 지금 싸움하고 있는데 아직은 혼자지만 1년, 2년 지나면서 이 세력이 커질 거라고 보고 그래서 제가 1년, 2년 사이에 총선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더 지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굴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는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것보다 이 보수의 이 죽은 보수를 살리는 반공보수가 승리해서 이제는 반공보수가 평화보수로 바뀌어야 된다. 그게 보수의 갈 길이다.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것보다. 그렇지. 그게 전 역사적으로 저한테 더 중요한 사명이라고 보는 거죠. 네.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기 힘들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지방선거 결과 보고 나서. 그래서 마음을 비워야겠다. 그게 보수 진영의 공포감이 되긴 했습니까? 지금 크게 반성하고 있죠. 근데 아직도 질타하는 게 국민들이 질타하는 게 시대와 역사가 질타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한국당에 제가 볼 땐 태반이라는 거죠. 대다수가 아직도 모르고 있다. 여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 발언하는 거 보세요. 여전히 모르고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혼자 외롭게 선지자처럼 외로운 보수혁명 전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대표까지 되어서 바른미래당을 그럼 그 길로 혼자서 하드캐리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신 거잖아요. 그죠? 하드코어 새로운 보수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당대표가 되면. 뭐 되든 안 되든. 안 되면 어렵지 않습니까? 뭐 안 되면 혼자 외롭게 싸워야죠. 뭐 지금까지 안 했던 되면 것처럼. 뉴스공장에 나와서 혼자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오늘 공장장님 아무튼 시원하게 답변해 주셔가지고 미진한 답변이 있지만 또 법원에서까지 증언 의사까지 밝혀주시고 아니 그거는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우리 누가 좋아할 것 같다는 겁니다. 저랑 합작하고 있는 친문 지지자들께서 신국공합작 북한 문제도 국공합작을 해야 돼요. 자 빨리 벗어나시길 바라고요. 지방선거 모드에서. 그리고 바른미래당도 일 잘 풀려가길 제가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당대표 플랜도 잘 풀려나길 바라고요. 예. 네, 그게 성공해야 우리 당대표가 혹여라도 되시면 그래도 이 자리에 계속 나오시죠. 뉴스 공장 나와야죠. 찾아주는데도 그렇게 어떻습니까? 여기 왜? 불러주세요. 나옵니다. 자, 오랜만에 뵀던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